만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작성하는 만화가 도대체 독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접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만화라는 게 만화를 수용하는 독자들이 어떠한 식으로 소비하는지를 보세요. 서구군이 말했다시피 출판은 구시대적 전달책이었기 때문에 저물어 가는 사업이고 웹툰은 미래 산업이다. 그건 대단히 착각입니다. 우리나라라는 사회 시스템을 기준으로 말했을 때 웹툰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이 보급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통신 시장 중에 가장 발달하고 앞선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중들이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웹툰이라고 하는 예전에 출판 시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만화라고 하는 장르가 스마트폰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좀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만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이라는 것들이 문화라는 것들이 어떠한 방식의 사회 구조 안에서 이루어졌느냐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먼저 살펴보면 서구군이 나는 출판을 할 거냐, 출판에만 몰두할 거냐, 아니면 웹툰을 건드릴 거냐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 생각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스마트폰을 통한 웹툰만이 진정한 만화가고 출판만 고집한다고 진정한 만화가로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아주 모순적이고 굉장히 좁은 생각이에요. 만화라는 걸 왜 그리냐를 우선 정의를 하라는 거예요. 만화가 왜 탄생했습니까? 서구군. 지금까지 만화를 그려오면서 사람들이 왜 내가 그린 만화를 볼까? 만화를 왜 소비하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소비하지? 어떤 방식으로? 만화라는 거는 20세기, 그러니까 더 깊이 내려가면 19세기, 그때부터 당시는 사회문화라는 정보 전달 책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구전으로 전해지고 또 책자로 전해지고 집단과 집단을 옮겨가면서 전달하기 때문에 정보의 책이라는 게 상당히 느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들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 각자 집단마다 문화체계, 언어체계, 문자체계 자체가 다르다 보니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독단적인 감성을 나타내는 이런 단순한 단편적인 표현 갖고는 메시지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만화라는 게 탄생하기까지에는 우리가 문명과 문명 사회의 격차가 벌어졌던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상당히 상위에 있고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위에 그룹이 나눠지는 그런 19세기에 한 국가라는 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 독립체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또는 빠른 어떤 전달 체계의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만화란 말이에요. 19세기만 해도 문맹률이 각국 나라별로 그렇게 보편화되지 못했던 어떤 특정 계층만,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문맹률이라는 게 사실 존재했잖아요. 일부 계층에서만 한문을 사용했고 일반 백성들은 한문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걸 세종대왕께서 국민정음을 창제하시면서 우리 일반 백성들도 모두가 글씨를 읽고 쓰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잖아요. 세종대왕이 왜 글을 창제했겠어요? 정보 전달 체계인 거예요.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의 사고가 저 국민들 밑바닥까지 다 일맥상통하게 통용이 되도록 하려면 정보 전달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림 아니면 글자였단 말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좀 더 쉽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요하느냐가 고민 속에 탄생한 게 만화란 말이에요. 실제로 유럽 같은 데도 1983년도 로돌페 테페라고 하는 사람이 연재 만화를 씀으로써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글자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림으로 쉽게 그림을 그린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었던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만큼 만화라는 게 우리 인류 문명사회에서 대단히 쇼크를 일으킨 쇼킹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시아 대륙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테지카 오사무라고 하는 작가에 의해서 만화가 활성화되고 만화를 통해서 일본 메이지 시대 때의 국민들에게 일본 천황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통일시키고 각인시키고 하는 역할들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도 1983년도 슈퍼맨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지금 보는 마블에서 나오는 여러 캐릭터들이 1932년부터 벌써 만들어졌던 거예요. 코믹북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
우리나라의 만화책으로 다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 나왔겠어요? 이민자의 나라다 보니 그리스 중심의 이야기들의 북미 신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이야기들을 꾸며내서 그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유럽 남쪽과 북쪽의 신화들을 끌어와서 이들에게 공통된 관심사를 불러일으켜서 하나의 민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자료로서 만화를 활용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 만화는 서구군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만화는 전달하는 작가가 스스로가 스토리를 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캐릭터를 창조해서 이야기를 그림으로 꾸며 나가는데, 이것들을 서구군이 생각할 때는 만화가 스스로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초창기 만화는 다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나 어떤 리더들의 그런 어떤 그 구정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자기들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어떤 방향, 목표 이런 게 설정이 되면 국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화가들에게 좀 더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내게 요구했고, 그런 것들을 이 이야기를 기본으로 베이스로 그림 이야기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굳이 시나리오를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랬던 것들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 평화시대가 되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단순한 양분된 사회가 존속되는 지구사회에서 이제는 평화시대를 맞이하게 되다 보니 이제 각자가 생활에 필요한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만화가가 직접 꾸며낼 필요가 있었어요.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만화가 캐릭터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직접 이야기도 만들어내야 하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로 했어. 하지만 우리 한국을 보라고요. 한국은 일제강점기 때 공보용으로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되던 만화들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화가라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가의 공보부라는 곳에서 국민들에게 전파할 시나리오를 주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만화라고 하는 형태,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 만화가 왔기 때문에, 만화의 구체성을 보면 서구군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화라는 걸 그리는 사람이 자기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지어내고 작가가 되어서 거기에 캐릭터를 입힌다라고 하는 이런 고도화된 기술을 가르치는 한국의 어떤 만화 학과가 있으려나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서구군이 내가 출판 쪽을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웹툰 남들이 조언하는 것처럼 웹툰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O2O 세상에서 만화가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기존의 만화가들은 기존에 있는 이야기들, 시나리오를 에다가 만화를 입혔어요. 또는 그림은 잘 그리는데 자기가 이야기를 꾸며내지 못할 경우에는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과 공동 작업을 했어요.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필 해주는 그 글자 위에 그림으로서 이야기를 해 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역사를 볼 때 서구군은 과연 어떤 만화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냐를 먼저 정립하라는 얘기예요.